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오늘이죠. 예, 오늘 11시에 3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제가 상담하다가 좀 급작스럽게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점심도 지금 못 먹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항상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도자료 지금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1시에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향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의를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예,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예, 한번 이제 볼게요. 이번에 그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공급에 대한 이제 이 계획,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1차로 지금 17곳에 35,000호. 이게 지금 우리가 9월 21일 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연말에 지금 2차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오늘 지금 2차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만 호 이상 후보지를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이제 수도권이라던가 서울 지역에 이제 아주 그 소규모 부지, 이제 택지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연내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한두 곳 정도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예. 실제적으로 9월 21일 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나왔을 때도 연말까지 한두 곳 정도만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네 곳 다 발표가 됐습니다. 예, 네 곳을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지금 규모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네 곳 정도인데,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을 보면 남양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인천 계양, 과천,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었던 광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장항동 일대, 일산 지역, 고양시 일대, 이제 장항동 일대, 이런 지역들은 탈락이 됐네요. 예. 그래서 요 네 지역이 이제 3기 신도시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 3기 신도시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가 이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24곳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군부지 한 4곳 정도,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계획실로 지정돼 있다가 장기 미집행된 공원부지 4곳 정도 해서 이제 중소 이제 규모가 또 이제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기 신도시.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금 위치도를 한번 볼게요. 위치도는요, 지금 다른 걸로 하면, 이번에 그 보도자료에는 좀 이게 좀 화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른 걸로 한번 보면, 자, 3기 신도시의 입지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번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에 어때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예,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산이라던가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지금 1기, 서울과 지금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서울과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서울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신에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자족 기능이 대거 이제 강화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입지예요. 예,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거기에,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장점과, 일단 이 내용에 나오는데, 2기 신도시보다도 자족 기능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예, 자족 기능을.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은요, 남양주의 이제 그 왕숙천 일대, 여기가 어디냐면 그 별내신도시 아시죠? 예, 별내신도시하고 이제 다산신도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남시의 이제 교산동 일대,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하남미사지구 있죠? 예, 하남미사지구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예, 가천은 이제 가천 그 지식정보타운, 예, 거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청라지구 있고, 예전에 또 검라신도시 있고, 요 근방입니다. 예, 그래서 네 군데가 발표가 됐는데, 규모로만 보면은 남양주 쪽이 가장 큽니다. 6만 6천 가구. 예, 그 다음에 하남 쪽이 좀 3만 2천 가구, 그 다음에 과천 쪽이 좀 제일 작아요. 예, 과천 쪽이 한 7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계양동 일대 한 17,000가구. 예, 그래서 규모로는 얘가 가장 크다. 예,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무래도 여기 네 군데에서 이제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하남 쪽이랑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좀 물량이 적은 가천 쪽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입지가 좋죠. 예, 가장 입지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호선 통해서도 바로 이제 강남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4호선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GTX, 예, GTX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예, 그 내용들도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보도자료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번에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유치도는 제가 금방 살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 택지.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규모 택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이제 개발을 하겠냐. 어떻게 이제 개발 방향을 보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지금 입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점이 지금 그 전부터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께서 이번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광역 교통망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내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나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지구계획을 수립 단계의 광역적인 교통망, 그러니까 교통대책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지구 지정, 제한 단계부터 지금 교통대책을 수립하니까 아무래도 교통에 대한 것들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이게 교통이 왜 중요하냐. 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거죠. 신도시는 항상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합니다. 그죠? 예.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개런티가 돼 있어요. 예, 주거 환경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신도시가 서울 외곽에 지어지다 보니까는 이 신도시의 가격은 서울과의 접근성에 따라, 그러니까 도심 접근성에 따라 주택가의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교통이.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이게 뭐냐면요.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러니까 2기 신도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를 그 자족 기능을 더 갖춰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 뭐 요즘 특히나 이제 유치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슈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100% 국공립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학교도 적기에 개교하고, 그 다음에 이 3기 신도시를 공급을 하면서 이 개발 이익에 대해서 다시 3기 신도시 내에 이제 생활 SOC에 재투자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버스 나오네요. 예, 수소버스. 예.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해서 1.5배 수준 늘리고, 이제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남양주 망숙지구죠. 예, 망숙지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가장 면적이 큽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중에. 자, 인근에는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예, 별내 신도시가 있고, 아래쪽에는 지금, 여기 지금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다산 신도시예요. 예, 다산 신도시.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6만 6천 가구 정도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 예, 면적으로는 한 340만 평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이제 이 왕숙지구에 대한 교통 대책을 보면, 여러분 이번에 그 GTX B 노선 있죠? 예, B 노선. 예, GTX 이제 B 노선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서, 예, 인근에 이제 진적선 풍량역을 신설을 해서 이제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높여주겠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별내지구까지 지금 8호선 연장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별내선을 지금 이제 왕숙지구까지 연장을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8호선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8호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8호선. 예, 8호선으로 더 연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역을 하나를 더, 여기가 지금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거든요. 이쪽에 역을 하나 신설을 해주겠다. 예, 그 다음에 뭐, 왕수천병로 신설 이런 거 이제 도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GTX B 노선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 그래도 역도 신설이 되게 되면 서울역까지는 15분 정도, 청량역까지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GTX에 대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A 신호선 다 예타 통과했죠. 그 다음에 지금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 예, 그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이 왕숙지구 같은 경우에는 GTX B역을 중심, 그러니까 신설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족용지 140만 제곱미터, 140만 제곱미터면 42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족 기능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왕수천과 연계해서 수변 복합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이 하남 교산, 예, 교산동 일대, 예, 교산동 일대를 보면 여기에 바로 지금 이제 미사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남 미사지구가. 예, 하남 미사지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32,000 가구 정도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중에 두 번째로 여기 규모가 큰 겁니다. 32,000 가구 정도 공급되는 거고, 이 개발되는 면적은 약 한 200만 평 정도, 196만 평 정도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그 3호선 있죠? 예, 3호선. 예, 3호선. 예, 3호선을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제 연장을 시켜주겠다. 예, 3호선을 지금 연장을 시켜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양평 고속도로간 좀 선시공을 하겠다. 예, 이런 이제 도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3호선 연장이 되게 되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까지 3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하남 이제 교산동 일대 같은 경우는 3호선이 연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을 좀 넓게 보면 그냥 서울을 좀 넓게 보면 좀 광역적인 서울의 서울 생활권이죠. 예, 서울 생활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족용지 같은 경우도 여기 또 나와 있는데 한 92만 제곱미터, 약 한 평수로는 한 29만 평 정도, 한 28만 평 정도 되네요. 28만 평. 그래서 판교 제일 테크노밸리의 1.4배 정도가 이제 되겠고, 그래서 자족 기능에 대한 것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보시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예.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이제 청라가 있고, 이쪽 아래쪽이 이제 부천이에요. 예, 부천이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개발되는 면적은 약 한 100만 평에 이제 17,000 가구 정도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점. 예,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1호선은, 여기가 지금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김포공항역까지 해서 SBRT, 그러니까 신교통은 BRT를 이제 신설을 하겠다. 그래서 도심과의 접근성을 좀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용 면적의 49%, 그러니까 자족 용지는 한 27만 평 정도는 이제 27만 평 정도도 자족 기능을 좀 갖춰주겠다라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자족 기능에 대한 것들이 각 지구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발표된 신도시 중에서는 이쪽 지금 이 계양 쪽이 입지적인 여건은 좀 떨어지죠. 예, 입지적인 여건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입니다. 예, 과천인데 역시 입지적인 여건이 좋긴 한데, 일단은 뭐, 공급되는 이제 주택 양은 좀 적어요. 이제 7,000호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기존 이제 가천 시가지고요. 바로 인근에 지금 입지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4호선이 이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4호선에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교통대책을 보면, GTX 시 노선을 조속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예비 타당성 검토 그러니까 예타 이번에 이제 통과를 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0년도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가천 우면산간 도로 지하라든가 아니면 가천대로 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이라든가 가천 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 변경이라든가 또 선바이역 같은 경우도 복합 환승센터, 이거 4호선 라인이죠. 예, 복합 환승센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점.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GTX 신호선 앤드 기존의 이제 4호선, 예, 4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니까 상당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족 기능이 좀 이제 자족 기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11만 평 정도 되네요. 예, 11만. 인근에 이제 가천 지식정보 타운 있죠? 예, 이게 연계해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연계해서. 자,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과천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되는 주택 수는 적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예,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한두 곳 정도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4개 지역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거론했던 지역들 중에서는 뭐 광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고향의 장항동 일대, 그 다음에 하남의 간북지구, 이런 지역은 이제 탈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중소규모 택지에 대한 방안이고, 예. 좀 이제 뒤로 좀 보면요. 뭐 여기서 좀 살펴볼게.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제 서울시 지역에,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3가지가 지금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한 가지가 뭐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비율 상향,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3가지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이제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GTX잖아요. 그죠? 예. 예, GTX인데
이 G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A하고 신호선, 그 다음에 신안산선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이제 10호선으로 이제 부르죠. 예, 신안산선은 조기 이제 착공 들어가겠다. 그래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GTX B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이 있어요. 신분당선이 지금 광교까지 연장이 됐는데,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해서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예비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좀 전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 전국간 개통을 2025년도까지 좀 추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래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 좀 관심 있어 하는 유래 트램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선 있죠. 예, 7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좀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고, 3호선 연장선, 이 3호선 연장이 어디냐면 지금 파주까지 연장이 되는 거예요. 파주까지. 예, 파주까지 연장되는 것도 이 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광역적인 교통망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되는 내용이 이게 지금 분류별로 보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 운정에서 삼성동 거쳐서 동탄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착공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비 타당성 검토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수원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본 계획을 착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얘가 이거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저기 그 평내 호평주구 지나서 그 남양주 마석까지 가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완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안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예, 수원 광주에서 호매실까지 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내선 연장, 이 별내선 연장이 아까 왕숙지구랑 관련이 있었죠. 예, 왕숙지구랑 이제 관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3호선 연장이 아까 어디랑 관련이 있었어요? 하남의 교산동 일대, 예, 교산동 일대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거고, 여기 또 서북부, 예, 서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파주까지 또 관련이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이제 김포에서 지금 이제 그 경전철이죠. 예, 경전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겠다. 그 다음에 유래 신도시 내 유래 트램선 같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게 제가 좀 많이 좀 살펴드렸는데, 일단은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중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뽑으라 그러면 당연히 과천 쪽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예, 과천 쪽이 가장 좋기는 하고, 또 뭐 왕숙지구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별내 신도시하고 다산 신도시, 그 다음에 8호선 연장선하고 또 GTX가 또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남의 이제 교산동 일대, 이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3호선이 또 연장이 되게 되면 뭐 광역적으로 그냥 서울 생활권이라는 거죠. 예, 서울 생활권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짚어드렸지만,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최근에 어찌됐든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주택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기를 겪고 있는 거죠. 예, 조정기를 겪고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집이 필요하냐면 살만한 집, 살기를 원하는 집. 살기 원하는 집이 어딥니까? 입지가 좋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집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아까 그 4개 지역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해서 2019년도까지 해서 이제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0년도부터는 아마 공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빠르면 2020년 아니면 늦어도 2021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이제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 그러니까 살만한 집, 살기를 원하는 집,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관심도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연스럽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 강의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11시에 지금 발표가 되면서 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